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유학 도중 자신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의 손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일본 여대생 쿠로사키 나루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프랑스 동부도시 부장송. 사건의 주인공 쿠로사키 나루미는 여느 때와 같이 오후 4시에 시작하는 댄스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프랑스로 유학으로 온 교환학생이었고 얼마 전부터 취미로 댄스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댄스 수업을 마친 나루미는 바로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이때 나루미는 기숙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루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고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나루미는 그의 차를 타고 프랑스 부장송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라 테이블 드 구스타브라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나루미는 레스토랑에서 그와 저녁 10시까지 식사하였고, 식사를 마치고 저녁 11시쯤 그의 차를 타고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나루미와 함께 식사한 남성은 칠레에서 온 26세의 남성 니콜라스 제페다였는데, 그는 나루미와 얼마 전 헤어진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나루미는 니콜라스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새벽 3시 20분경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나루미의 방 쪽에서 여성이 울부짖는 소리와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15명의 학생이 이 괴상한 소리를 들었고, 이 미스테리한 소리는 12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무섭고 끔찍한 소리 때문에 학생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한 학생이 복도로 나가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복도로 나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기숙사는 조용해졌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아침, 수업을 위해 기숙사에서 나온 학생들이 이날 새벽에 난 이상한 소리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이날 새벽에 굉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으나 다들 별일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도 당시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날 나루미는 학교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나루미가 모든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친구들은 나루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루미를 걱정했던 친구들은 그녀의 휴대전화에 어떻게 된 것이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나루미는 메시지를 보낸 친구들에게 여권에 문제가 발생하여 리옹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방문해야 할 것 같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2016년 12월 6일 정말로 나루미의 신용카드가 리옹으로 가는 편도 기차표를 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후 경찰 조사 결과 나루미가 예약한 자리 근처에 승객 중 그 누구도 나루미를 닮은 일본 여성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루미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일본에 있는 가족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혼자 여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루미의 지인들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그녀에게 메시지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나루미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루미가 사라진 지 10일이 지난 2016년 12월 14일 학교 측은 나루미가 수업에 계속 나오지 않자 경찰에 나루미가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나루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실종된 나루미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나루미의 친구들은 그녀의 얼굴과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주변에 배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프랑스 경찰은 나루미의 방을 조사하기 위해 그녀의 방인 기숙사 106호실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나루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경찰은 나루미의 방이 매우 깨끗하게 정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루미의 친구들은 평소에 그녀가 방을 매우 지저분하게 사용했다고 말하며 절대 나루미가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나루미의 방에 누군가가 들어와 방에 손을 댄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방을 수색한 결과 나루미의 방에서 담요와 여행가방 그리고 그녀의 여권과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방에서 나루미가 아닌 제3자의 지문과 DNA 흔적을 찾았습니다. DNA 흔적은 물병과 나루미의 티셔츠 그리고 벽과 욕실 바닥 등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기숙사의 비상구 계단에서 나루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방에 들어와 나루미를 살해하고 CCTV를 피해 그녀의 시신을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옮긴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헬기를 동원하여 주변을 수색했으나 나루미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나루미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그녀의 현 남자친구인 아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서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신문 중에 경찰은 아서로부터 나루미의 전 남자친구인 니콜라스 제페다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조사 도중 아서는 억울해하며 나루미의 전 남친 니콜라스가 여자친구 나루미의 실종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서는 나루미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그녀의 전남친 니콜라스에게 SNS 메시지로 수시로 협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서는 니콜라스가 나루미의 페이스북 계정까지 해킹하여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강제로 삭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변 CCTV를 하나하나 조사하였고 나루미가 사라지기 직전 니콜라스와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레스토랑으로 출동하여 직원들을 인터뷰했는데 다행히도 레스토랑 종업원들은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저녁에 방문한 나루미와 니콜라스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은 당시 나루미가 매우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니콜라스와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식사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니콜라스와 나루미가 식사를 마치고 함께 그녀의 기숙사로 들어가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즉시 니콜라스를 수배했는데 안타깝게도 니콜라스는 이미 칠레로 출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경찰은 즉시 그를 인터폴에 등록했습니다. 칠레에 도착한 니콜라스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프랑스 경찰이 자신을 인터폴에 등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칠레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은 죄가 없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칠레 경찰은 니콜라스가 당시 나루미와 헤어지고 곧바로 칠레로 돌아왔다는 그의 말만 믿고 니콜라스를 구금하지 않고 즉시 풀어주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칠레 정부에게 니콜라스를 프랑스로 송환해달라고 부탁했고 일본 정부도 나서서 니콜라스를 돌려보내달라고 칠레 정부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칠레와 프랑스 그리고 일본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칠레 대법원은 니콜라스를 프랑스로 송환하는 요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대신 법원은 니콜라스가 2달 동안 칠레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만 취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루미 실종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레 정부는 프랑스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2020년 7월 니콜라스를 프랑스로 송환하라고 명령하였고 드디어 나루미 실종 사건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쿠로사키 나루미는 1995년 7월 23일 일본 도쿄도 에도가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루미는 아버지 없이 2명의 여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3명의 소녀 중 맞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루미는 언어와 문학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2011년 도쿄국제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201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루미는 이바라키 현에 있는 스쿠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나루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었는데 나루미의 어머니는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2014년 10월 스쿠바 대학교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루미는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나루미는 축제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제페다라는 칠레인이었는데 당시 니콜라스는 부유한 칠레 가정의 자녀로 2014년 봄부터 스쿠바 대학으로 유학을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1990년 1월 11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태어난 니콜라스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니콜라스의 아버지는 통신업체의 대표였고 어머니는 상원의원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산티아고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2014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 2014년 10월 스쿠바 대학 축제 때 나루미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2015년 2월 나루미가 20세가 되었을 때 니콜라스와 나루미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해외로 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나루미는 평소에 남자친구 니콜라스에게 시간이 되면 칠레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여자친구 나루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2015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루미를 칠레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자친구 나루미를 칠레로 데리고 간 니콜라스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그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커플은 함께 칠레를 여행하면서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말 유학을 마친 니콜라스는 여자친구 나루미를 일본에 남겨두고 혼자 칠레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니콜라스와 나루미의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이후 니콜라스와 나루미는 자주 문제를 일으키며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니콜라스가 칠레로 돌아간 지 몇 달 만인 2016년 4월 12일 장거리 연애에 지친 니콜라스는 나루미의 곁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하여 완전히 일본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일자리를 얻었고 일본에 정착하여 나루미와의 행복한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니콜라스와 나루미는 다시 만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루미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남자친구 니콜라스를 소개해 주었는데 당시 나루미의 가족들은 부유한 집안 금수저인 니콜라스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교제한 지 1년 이상 되었고 칠레와 일본에 오가며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자연스럽게 나루미와의 결혼을 생각했고 나루미도 처음엔 니콜라스와 함께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니콜라스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보기와는 다르게 나루미에게 심하게 집착했고 항상 그녀를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나루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길 원했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나루미의 지인들은 그녀에게 니콜라스와 헤어지라고 이야기했으나 나루미는 아직 니콜라스를 사랑하고 있어 섣불리 결정을 못했습니다. 2016년 8월 나루미는 갑자기 니콜라스에게 한 달 뒤쯤 프랑스로 유학하러 갈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유학에 필요한 장학금도 받은 나루미는 프랑스에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니콜라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니콜라스는 나루미가 프랑스로 유학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은 나루미를 위해 칠레에서 일본으로 넘어와 힘들게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했는데 정작 그녀는 자신을 떠나 프랑스로 간다는 말에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유학건으로 니콜라스와 나루미는 하루가 멀다고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루미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고 곧 그녀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자 니콜라스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 뒤 니콜라스는 프랑스로 간 나루미가 아서라는 남자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나루미에게 연락하여 페이스북 친구에서 아서라는 남자를 차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콜라스의 집착에 지친 나루미는 가볍게 그의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나루미의 행동에 화가 난 니콜라스는 결국 나루미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하여 몰래 그녀의 계정에 들어가 아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루미는 니콜라스와 이별을 결심했고 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9월 7일 나루미의 행동에 분노한 니콜라스는 데일리모션이라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나루미에게 경고하는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영상에서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영상 마지막에 그녀가 9월 21일까지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나루미는 니콜라스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계획대로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 6일 나루미는 드디어 니콜라스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니콜라스와 헤어지자마자 아서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니콜라스는 더 이상 일본에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2016년 10월 9일 일본을 떠나 칠레로 돌아왔습니다. 2016년 11월 갑자기 니콜라스는 나루미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에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미리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니콜라스는 칠레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고 2016년 12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중부도시 디종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합니다. 디종에 내린 니콜라스는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를 수령하고 나루미가 있는 부장송으로 향했습니다. 디종에서 나루미가 있는 마을까진 차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는데 디종을 떠나기 전 니콜라스는 상점에 들러 가연성 액체와 표백제 그리고 성냥과 쓰레기 봉투를 구입했습니다. 부장송에 도착한 니콜라스는 나루미의 기숙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기숙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일요일까지 그는 기숙사 앞에서 어슬렁거렸고 나루미는 이날 댄스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기숙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니콜라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두 남녀가 함께 식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둘은 만나자마자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여 같이 식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나루미의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나루미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이후 그녀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나루미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나루미 실종 사건에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발견되었습니다. 나루미는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여권에 문제가 발생하여 리옹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방문해야 할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루미가 평소에 방문했던 일본 대사관은 리옹에 있는 대사관이 아닌 다른 도시에 있는 대사관이었습니다. 당시 나루미가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이 나루미에게 받은 메시지는 당시 니콜라스가 일본 친구에게 자신이 할 말을 일본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메시지와 일치했습니다. 나루미의 집에서 발견된 지문과 DNA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 니콜라스의 것으로 밝혀졌고, 비상구에서 발견된 혈흔은 나루미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니콜라스가 나루미를 살해하고 CCTV를 피해 그녀의 시신을 비상구로 옮겨 도주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니콜라스는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가기 전인 2016년 12월 7일에 렌트카를 매장에 반납했습니다. 당시 니콜라스가 반납한 렌터카는 차 안과 밖은 물론 트렁크까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후 니콜라스는 프랑스에서 버스를 타고 제네바로 이동하여 제네바에서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사촌을 만나 며칠간 스페인에 머문 뒤 칠레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니콜라스를 수배하였으나 이미 그가 칠레로 도망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니콜라스의 이름을 인터폴에 등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2017년 1월부터 나루미의 시신을 찾기 위해 프랑스에서 5번째로 큰 숲인 쇼숲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으나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4월에 2차 수색이 진행되었으나 실패하였고, 2017년 12월 수색 영역을 확대해 그동안 수색하지 않은 지역까지 찾아보았으나 경찰은 나루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프랑스 정부와 일본 정부는 칠레로 도망간 니콜라스를 프랑스로 송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재력가인 니콜라스의 아버지는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아들이 칠레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니콜라스의 변호사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나루미가 아직 프랑스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당시 나루미와 저녁을 먹고 그녀의 기숙사에 들어가 사랑을 나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새벽에 학생들이 들은 소리는 사랑을 나누던 도중 나루미가 낸 소리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나루미와 약 2시간 30분 동안 관계를 맺고 이후 새벽 4시 30분쯤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나루미를 건드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기숙사에서 나와 바로 칠레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경찰은 니콜라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나루미가 실종된 이후로 그녀의 카드나 은행에서 어떠한 활동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일본과 프랑스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칠레 정부는 드디어 백기를 들었습니다. 칠레 대법원은 니콜라스의 프랑스 송환을 승인했고, 2020년 7월 23일 드디어 니콜라스는 프랑스로 보내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즉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년 2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판이 조금 지연되었으나 2022년 4월 12일 나루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니콜라스의 살인죄가 인정되어 그는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니콜라스에게 프랑스에서 15년을 복역한 뒤 칠레에서 나머지 13년을 복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시체도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28년형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니콜라스는 자신의 호화 변호사들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쿠로사키 나루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영혼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프랑스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